안녕하세요. 봄철 산불 심층 토크 제2화 산불이 남기는 상처와 영향 진행을 맡은 정다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봄철 산불의 실체와 특징, 안전과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직접적인 재난 현장의 이야기와 산불이 남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인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왠지 마음 아픈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마음이 막막해 오네요. 하지만 우리가 똑바로 보고 알아야 할 현실이기에 더 깊이, 더욱 경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소방방재학과 교수님이시자 소방 전문가이신 김성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재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산불의 아픔과 그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해마다 봄철이 되면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이 나기 쉽잖아요. 그래서 지난 첫 방송에서는 봄철 산불의 실체와 특징에 대해 저희들끼리 봄철 산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정말 가슴 아픈 산불 현장 이야기예요. 먼저 산불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그 뉴스를 통해서 2025년 경북 영남권 대형 산불 그리고 해외 사례로 하와이 마우이 산불 같은 사례들을 접했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교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산불은 단순히 나무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파괴합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이고 비극적인 것이 바로 인명피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금년 즉 2025년 3월에서 4월 우리 경북 영남권 대형 산불의 경우에 사상자가 86명이나 났는데요. 엄청난 인명피해를 기록했죠. 해외 사례에서는 더 심각한데 2023년 8월 하와이 미우이 화재의 경우에는 사망자만 약 102명에 달했고 약 100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매년 약 10,000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네, 인명피해는 단순히 화상이나 질식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산불 연기로 인한 미세먼지, 즉 MP2.5는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으로는 암 발생 위험까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피해를 넘어서 건강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가 더욱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방관이자 겸임 교수인 저도 2019년에 방광암 수술을 받았고 2023년에는 공무상재로 승인받았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교수님? 네, 저는 치료를 잘 받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지금 뵈니까 교수님 얼굴도 좋아 보이시고, 네, 건강에 비해서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다음으로 재산 피해 상황인데요. 우리 산불은 주택이나 농업시설, 축사어업시설, 문화재 등 유형 재산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듭니다. 금년 2025년 영남권의 대형 산불만 해도 약 5,19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하와이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하나로 무려 약 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이네요. 그래요. 맞아요. 네. 굉장히 큰 액수군요.
네, 이 액수는 단순한 건물 가격을 넘어서 영업 손실이나 문화재 손실, 기반시설 파괴 등 회복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복합적인 피해를 의미합니다. 특히 산불은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농업 기반시설이나 심지어 관광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지역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지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산불이 단순한 화재를 넘어서 정말 거대한 재앙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좀 충격적이네요. 맞습니다. 그 피해 규모도 엄청난 것을 알게 되는데요.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은 어려움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주민들은 인명피해와 함께 재산피해도 직접적으로 겪는 것을 넘어서 심각한 정신적인 외상과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즉 집을 잃고 이제 삶의 터전을 상실한 슬픔이나 가족이나 이웃을 잃은 상실감, 그리고 이런 거대한 재난의 공포는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즉 PTSD를 유발하고 우울증과 불안 장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우울증, 불안 장애로 이어지기 쉽다니 참 안타까워요. 네, 이재민들은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자료에서 언급된 주민들이 하룻밤에 집과 농지를 잃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안타깝지요. 같은 부분은 그들의 아픔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에게는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현실이지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산불이 남긴 상처는 단순히 재산 피해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군요. 잠시 이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줄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숲의 비극을 노래하는 듯한 애절한 선율의 곡, 에르네스토 레코오나의 말라게냐입니다. 다시 돌아왔는데요. 마음을 울리는 곡과 함께 잠시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산불이 인명과 재산에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 외에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저희 자료에서 언급된 생태계 복원에 대한 내용이 매우 궁금합니다. 네, 산불은 아까 말했다시피 생태계 전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재앙이지요. 먼저 숲을 구성하는 나무들이 불타 사라지면서 대규모 산림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는 탄소 흡수원 감소로 이어지고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며 토양 침식과 유실을 촉진시켜서 산사태 재앙을 가능성을 높이게 되지요. 자료에 따르면 토양 유기물층이 완전히 복원되는 데는 최소 30년에서 100년 이상 걸린다고들 합니다. 토양이 회복되는데 100년이나 걸리는군요. 네,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하지요. 또한 산불은 수많은 야생동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서식지를 잃거나 화재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다반사이죠. 특히 자료에 나와 있는 2019년도와 2020년도 호주 대형 산불로 인해서 30억 마리 이상의 동물 피해 외에 14,000종 이상의 무척주 동물 피해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는 생물 다양성이라는 훼손의 심각성을 보여주는데요. 희귀종과 멸종 위기종의 경우 개체군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갑자기 슬퍼지네요. 그동안은 불이 나면 인명피해, 재산피해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우리 생태계 복원 또한 쉽지 않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숲은 이제 식생이 교란되고 외래종의 침입이 쉬워져서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하죠. 자료에서 언급했듯이 생태계 복원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자연 그대로의 숲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산불로 사라진 숲은 토양 침식이나 수질 악화, 생태계 균형 붕괴 등 장기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죠.
예, 숲에 식생이 교란되고 외래종이 침입하기 쉽다는 것도 그렇고 또 숲이 회복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생물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서로에게 미치는 그런 사실을 들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군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요. 산불과 기후변화의 연관성도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걸 알았어요. 산불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기후변화가 산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산불과 기후변화는 마치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메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악순환의 관계에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요. 2022년 기준 산림의 연간 탄소 흡수량의 약 9.2%에 해당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었다고 우리 자료는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이는 다시 기온 상승과 가뭄, 건조한 날씨를 유발해서 산불 발생 위험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지요. 가뭄이 요즘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 수방관이거든요. 그런데 내일 어디 간대요. 그래서 어디 가요, 아드님? 그랬더니 강릉에 간대요. 그럼 강릉에 무슨 일로 가요? 또 물었죠. 그랬더니 그것도 몰라요. 지금 강릉 가뭄이 이제 엄청 심각하다고 아들이 얘기를 하고 뉴스 좀 보세요. 어머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릉 가뭄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또 이제 뉴스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네, 지금 해소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답니다. 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산림의 건조도를 높이고요. 번개와 같은 자연 발화의 위험을 증가시키죠. 또한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강풍이 잦아지고 이는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국은 기후변화는 대형 산불을 더 자주, 더 광범위하게 발생시키고 발생한 산불은 다시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게 되지요. 우리 자료에서도 언급했지만은 기후변화는 산불에 영향을 주고 산불은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상호작용을 한다고 명시되고 있지요. 정말 심각한 악순환이네요.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숲은 단순한 자연 풍경을 넘어 마음을 쉬게 하고 치유하는 공간이죠. 잠시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기가 부릅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예요. 숲. 다시 들어왔습니다. 숲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음악과 함께 산불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들과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의 현장 활동 스토리와 당시의 어려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산불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습니다. 소방관들은 목숨을 걸고 불과 싸우며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자료에 나와 있는 2025년 강릉과 경북 울진의 대형 산불 현장의 소방관들은 이러다가 다 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며 느낄 정도로 극한의 상황에서 화재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불길이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수관과 관창을 붙잡은 채 교대로 잠시 눈을 붙였다는 현장의 이야기는 그만큼 현장 상황이 처절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민들 또한 산불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진화 작업에 참여하거나 이재민들을 돕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답니다. 자루에 불을 막아 마을을 지켜낸 주민의 이야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에 힘을 보태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게 잿더미가 되었어요. 집과 농지를 모두 잃었어요. 이와 같은 절망감과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상실감, 또한 그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이들의 희생과 고통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료에 제시된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비율이 높은 현실임을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전쟁터와 같다는 말씀이 이렇게 먹먹하게 들려와요. 우리는 그냥 멀리 뉴스에서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났다, 뭐 얼마나 피해를 입고 얼마나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는데 소방관 여러분들과 또 주민들께서는 그 산불 현장에서 전쟁터를 경험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불과 싸우고 어려움과 힘든 그 상황을 지금 접해서 이겨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서 되게 지금 감탄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또 이런 산불로 인해서 겪었을 그런 고통들을 또 PTSD도 있다고 하고 이런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픈데요. 이런 현장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인명피해, 재산피해, 생태계 피해, 그리고 기후변화와의 악순환, 현장의 참담한 이야기까지 산불이 남기는 상처와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교수님의 생생한 그 자료에 의한 그 현장 이야기가 아니라 교수님이 직접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 김성재 교수님 모시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처음 소방관 일을 처음 하시게 된 게 몇 년도셨어요? 예, 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IMF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소방관으로 이제 임용이 돼서 이제까지 쭉 화재 현장에서 이제 현장 지휘하고 또 구조대장으로서 인명 구조 활동도 하면서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30년 경력 되시는 건가요? 30년에서 조금 모자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불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 궁금해요. 오늘 이렇게 주제 같이 산불도 이제 우리 대원들하고 같이 진압도 하고, 우리 소방은 기본적으로 주택 같은 이제 육지에서의 이제 산불이 아니라 이제 산불이 이제 집불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산불에도 관심이 있고 이렇게 한데요. 주로 우리 이제 집불이라든가 이제 좀 이렇게 뭐 상가라든가 여튼 육지에서 일어나는 불로 인한 이제 각종 재난의 총괄 대응 업무를 소방에서 맡고 있는데, 저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화재 현장, 각종 재난의 대응 업무를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네.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 소방관으로서. 그런데 저희는 이제 불을 보면은 때로는 따뜻하다, 그리고 모닥불 펴놓으면 좋다, 이런 생각도 갖는데 소방관으로서의 불을 보는 마음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려움은 혹시 없으신지요? 예, 저도 사람이라 불을 보면은 두렵고요. 불과 외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으로서 우리 대원들한테 무조건 들어가라, 무조건 빨리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압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도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또 이제 효율적으로 재난 수습을 하는 우리 지휘관의 몫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지휘관들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평상시에 하고, 또 이제 어떠한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이제 효율적인 진압을 통한 수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는 편입니다. 혹시 살면서 재난 피해를 직접 당하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예, 저도 많이 이제 현장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이제 대원들이 다치는 것도 봤지만은, 저도 조그마한 다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이제 최근에 이제 2019년도에 갑자기 이제 방광암의 질병에 노출되면서 이제 방광암 수술을 받는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 방송하기 이제 한 달 전쯤에는
이제 산불 화재 진압을 하다가 뭐 PTSD 이렇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얘기도 나눴지만은 우리 2022년 10월 달에 있었던 서울 이태원동 밀집 군중 이제 사고에 출동했는 우리 구급대원들이 네. 이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인해서 인천하고 경남에서 이렇게 극단 선택을 하는 이런 어떤 이제 그 우울증으로 인한 이렇게 이제 그런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점점 직접 현장 활동을 하는 대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런 대원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들의 이제 삶을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지휘관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거죠. 동료들을.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문인자 선생님은 또 상담 일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 또 소방과 관련된 상담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밝히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네. 굉장히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누군가를 되게 이렇게 돕는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아까 전쟁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전방에서 그 역할을 하시는 정말 귀한 그런 직업군이라고 사명감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 그 일을 이제 하시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인 충격 이런 어려움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서 그 힘듦이 적절하게 잘 해소가 되고 일상으로 복귀가 되고 자녀와의 관계나 아내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잘 이렇게 행복하게 친밀하게 형성이 되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강한 충격 먹은 것들이 해소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일상에 복귀가 되니까 좀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상담 오시는 경우도 계시고 또 아내분이 따로 상담을 신청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요. 그런 얘기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좋은 일을 하시니까 더 좀 행복하게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산불 현장이든 재난 현장에서 네, 어려움이 이제 소방관 분들께서 어려움이 있으시고 또 그 어려움이 이제 극복이 또 네, 심리적으로 안 되고 그것이 또 가족에게 또 영향을 끼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악순환이. 그래서 그런 우리 김성재 교수님께서는 혹시 이 일을 천직으로 지금 여기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일을 하시면서 혹시 우울증에 빠진 적은 없으신지요? 저도 이렇게 많은 재난 현장에서 직접 대원들하고 이제 사고 수습 끔찍한 현장을 많이 이제 이렇게 경험을 했지만은 이제 거기에서 우리 실질적인 구급대원이라든가 이제 구조대원들이 겪는 그런 아픔을 이제 저는 좀 덜 경험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또 간접적으로나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신앙으로 좀 극복했는 것 같고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이제 성격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운되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이런 아픔의 현장, 네. 그 피해 상황 이런 것들이 그 나중에 그 심리적 증후군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잔혹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피해 현장이. 그게 이미지가 계속 뇌리에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소방관들은 지속적인 상담도 지금 받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소방관이라든가 이제 군인, 경찰 같은 사람들은 이제 현장 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이제 각종 장비들을 취급하고 있고 불시에 어떤 이제 재난 상황을 출동해서 밤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해결을 해야 되는 이제 현장 대응하고 활동을 하는 이런 이렇게 공무원이다 보니까 정말 그 자신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안위보다는 그 사명감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위기 이제 그 어떤 위험의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이걸 하면은 내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이해타산이 그때 순간에는 거의 없고 바로 이제 그 사명으로 그 이제 내가 해야 될 이제 임무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이제 즉각적인 그 임무 수행을 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 대원들하고 함께 하면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례들도 있지만은 저랑 같이 현장 활동했던 우리 대원 중에 자신의 이제 공기업기 면체를 시민들한테 벗어주고 자신의는 그 이제 한 명이라도 더 살려서 현장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이렇게 발부둥 치면서 그 피난층 지상 이제 입구에서 본인도 쓰러졌던 우리 부하의 어떤 그런 사례를 보면서 제가 현장 체험 수필을 쓸 때 그 제목을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대는 남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가? 뭐 이렇게 이런 이제 그 마음이 와닿아서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그 부하 직원의 그런 이제 현장 활동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수필집의 제목을 적었던 그런 이제 추억이 있는데 우리 이제 소방관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생판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목숨도 이렇게 내줄 수 있는 이런 현장의 기본적인 어떤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대원들끼리의 동료의식도 있고 그런 직장인 것 같습니다. 네. 사명감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문자 선생님. 되게 이렇게 감동적이에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어려운 것들을 신앙심과 긍정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잘 헤쳐 나오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나 뭐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지인들이든 아니면 이렇게 저희들 오늘 교수님 오늘 저도 처음 뵀는데요. 이런 그 대인 관계에서 혹여라도 조금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멘트나 아니면 어떤 그런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만약에 뭐 가족에게 뭐 도움을 서로들 받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혹시 있어요, 혹시? 글쎄요, 갑자기 갑자기 폭탄 질문이에요. 예, 제가 이제 현장 활동에서의 행동은 즉각적으로 나오는데 네. 말은 즉각적으로 안 나오는 이제 사람인데요. 좀 생각 좀 할 시간 좀 주세요. 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면 여유 없이 막 몰아붙이는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현장 뭐 이렇게 관여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 남는 그런 뭐 사례는 혹시 있으신가요? 아까 여러 사례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래도 기억에 남는 그 뭐 산불 현장 뭐 상황이든 아니면 집불이든 뭐든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 예. 이제 뭐 기억에 남는 거가 참 많이 있어서 이제 밤새워 얘기해도 뭐 부족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순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또 가장 얘기하고 싶은 이제 그리고 너무 감사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제가 현장 지휘관으로 이렇게 출동을 해서 사고를 수습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천의 이제 가자동에 위치한 그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났던 것이었는데요. 그 유해학 물질을 취급하면서 공장에 이제 탱크가 누출되면서 하여튼 46톤 되는 이제 유류가 외부로 누출돼서 공장뿐만 아니고 그 도로까지 계속 유출되면서 거기에 불이 붙었고 약 한 17대의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다 이렇게 태우면서 그 유류가 계속 흘러나오는 이런 상황을 제가 이제 현장 도착을 하게 되고 이미 그 이제 화재는 그 공장의 화재는 이미 이제 크게 연소 확대돼서 이제 최성기 상태로 그 진압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로 돼 있고 유류는 지금 흘러내리고 그 이렇게 출동했던 우리 소방차에 제일 처음에 도착했는 소방차에 4명, 그다음에 그 뒤에 소방차에 보통 2명이 탔는데 이제 한 명은 이제 그 내렸고 그 운전사는 안에서 타고 있었고
하여튼 이제 불길이 이렇게 이제 제가 도착하니까 불길이 이제 바람 따라 그 오죠. 위험 물질이 흘러나오면서 불길이 이미 붙어서 이제 그 소방차가 대피하고 있는 이제 도망가고 있는 뭐 이렇게 이제 골목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제 유류를 피해서 이제 그 후퇴하고 있는 우리 소방차에 이미 그 밑에 이제 유류에서 불길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소방차가 밑에서부터 전소가 되는 거를 시민들이 옆에서 이제 동영상을 찍고 그런 가운데 그 시민 기자들이 이렇게 언론사에 막 보내고 막 그런 상황에서 제가 현장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미 제가 좁은 골목길 도로에서 그 후진하고 있는 그 이제 소방차가 전소되는 거를 눈앞에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미 굉장히 후진하고 있는 소방차에는 한 명은 내렸지만은 그 이제 운전사는 기사- 있는 상황이네요. 있는 거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확실하게 그 안에 후진하고 있으니까 네. 아이고. 이제 그러니까 운전사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골목길에 전소가 되고 있는 소방차 앞쪽에 이미 한 대가 우리 소방차 한 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은 상황이라 아이고요. 이제 그 안에는 4명이 이제 대원이 타고 있었다는 까지 이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 상태에서 저는 일단은 불을 끄는 것보다도 그리고 다른 어떤 이제 뭐 사람 이제 대피하는 것보다도 거기 우리 대원 5명이 이제 안전이 목숨이 제 눈에서 소방차가 전소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일단은 5명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제 머릿속에서는 5명이 순직이 하는 상황이구나. 그 소방차에 불을 끄면서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소방차에 있는 우리 대원들을 구출하면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 아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용광로 같이 타는 거기 소방차를 안에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도 없었고 여튼 그러니까요.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하여튼 그 순간에 이제 안에 이제 들어있는 이제 소방차의 4명은 그 이제 어떤 상황인지 눈에도 안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다른 골목에 이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4명이 타고 있다는 것만 알지 제 눈앞에는 후진 차량 후진하고 있는 소방차에 이제 소방차가 전소되고 있는 그것만 제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들어가 있는 소방차 4명 소방차에 탑승했는 4명하고 우리 이제 전소되고 있는 소방차의 운전사 1명 이렇게 5명의 순직을 머릿속에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소방에서 대응 기준을 마련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불이 엄청 컸지만은 불 끄는 거는 좀 이따가 뭐 시간 돼서 최대한 소방력을 이제 이용해서 끄면 되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 소방관 5명의 순직 상황은 정말 드문 경우고 야 이거는 정말 굉장히 큰일이구나. 나도 이제 여기서 끝장이구나. 뭐 이런 아찔한 순간이 있었던데 그때 정말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그거를 해결할 엄두도 안 났는 그랬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그 현장 이제 책임관이다 보니까 그랬던 그 이제 순간에서 저는 정말 두 손 다 들고 이제 그냥 감사하고 간구하는 기도만 했었는데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가운데 그 5명의 순직 상황에서 5명이 다 살고 그 한 명만 발목 부러지는 이런 사고로 마감이 되고 이제 앞에 있는 소방차하고 눈에 보여서 불에 전소되는 소방차 2대가 전소되겠구나 싶었는데 이제 한 대만 전소되고 아이고요. 제일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대는 이게 눈에 안 보였지만은 걔는 멀쩡하게 남아 있는 이런 화재 현장에서 정말 제가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화재 수습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저는 정말 기도와 간구만 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정말 그 마무리는 하나님이 잘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이제 간증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말은 잘 못하지만 글을 좀 쓸 줄 알아서 그 간증 사례를 글로 썼더니 또 이렇게 연결해서 그럼 계속 글을 써봐라 뭐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한국 이제 장로신문에서 매주 글을 쓰는 이런 이렇게 기회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수필가로도 활동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시도 쓰시나요? 네, 이제 원래 이제 처음으로 개인 시집이 나왔고요. 이제 이렇게 가끔 이제 다른 이제 한국문인협회에서 이제 다른 이제 문학 잡지 이렇게 발간할 때 다른 문우들하고 동으로 이렇게 문예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제가 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수필의 내용들이 주로 이 불과 관련된 화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을까요? 그렇진 않은가요? 아니 많습니다. 많아요? 일단 네. 일반적으로 저희의 관심사가 이렇게 이제 119라든가 어떤 안전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제가 사람이다 보니 이제 이제 뭐 순수한 서정적인 그런 어떤 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불의 현장, 이런 현장에서 또 이제 인명 피해 없도록, 재산 피해 없도록, 네, 열심히 뛰고 계신데요. 또 글로도 사람을 많이 살리는 일을 또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글을 아이고, 통해서.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필 속 재난 관련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지요. 네.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그 중에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대부분은 이제 화재 현장 관련되는 내용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오늘의 주제 관련해서 금년도에 네. 이제 청명한식 때 우리 이제 풍습으로 많이 성묘하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추석 때도 많이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청명한식 시즌에 맞춰서 조상의 묘역을 찾는 우리 이제 이렇게 풍습들이 많아서 그 이제 묘를 단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원래 청명한식 때 이제 경기도 모 하늘공원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성묘했던 가족들이 이렇게 어떤 풍습 가운데서 이제 과실로 이렇게 불티로 불씨가 이렇게 이게 남았다가 우리 소방에서는 이제 미소 화원이라 그러는데요. 네. 이제 그 미소 화원이 보통 4시간, 5시간 이후에 화재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공원 전체를 약 한 50평을 이렇게 태웠는 이런 사례. 그래서 제가 직접 화재 현장을 지휘하면서 전체 그 하늘공원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불을 진압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좀 그 부주의하고 이렇게 좀 그 이제 어떤 풍습에 따라서 이렇게 화재를 유발시켰는 그런 어떤 책임이랄까 어떤 그 의식이 좀 부족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좀 아쉬웠던 이런 이렇게 사례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중심으로 많은 저희 이제 생각들을 이렇게 수필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좀 서술했는 이런 가운데 이제 곧 달 10월에 보면은 또 추석이 다가오죠. 네, 그래서 추석 기다려집니다. 네. 그래 우리가 다 이제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후손들은 또 이렇게 조상의 묘역을 찾아서 또 이렇게 성묘하는 이제 집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담배를 피운다든가 또 다른 어떤 불치로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불티가 옆에 묘를 다 태우고 또 전체 남의 묘까지 네. 그 공동묘지가 돼 있는 하늘공원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은 이제 남의 묘지까지를 태워서 서로 이제 또 분쟁의 소지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고 하니까 이제 좀 그 불치 관리 그래서 산불 예방을 하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데 그 잔불이 5시간 이후에도 다시 불길로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잔불 처리가 매우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조그만한 불씨, 네, 작은 불씨가 맞습니다. 큰 산을 그렇죠. 태울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자그마한 불씨가 어떤 이제 가연물 속에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이제 옆에 바람의 자연, 영향은? 바람의 영향을 받고 산소가 공급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작은 불씨인 미소 하원이 조금은 나중에는 이제 화염으로 이렇게 불꽃이 있는 이제 그래 산불로 이렇게 바뀌는 이렇게 확대되는 이런 사례들이 왕왕이 있죠. 네. 불이 다 꺼졌네. 안심할 게 아니네요. 다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꺼진 불도 네. 다시 보면서 거기 이제 불씨가 남아 있는지 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성격이 좀 꼼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산불 난 곳은 잘 처리가 된 거죠? 그러죠. 네. 지금 이제 청명 한식이 보통 이제 식목일 근방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해마다 그때 우리 소방에서는 이제 시민들의 이제 그리고 또 성묘 관련해서 이제 그런 풍습이 있다 보니까 특별 경계 근무로 이제 이렇게 예방 즉각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추석날에는 이 소방관들이 또 잘 쉬지를 못한다고 들었어요.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들이 이제 이렇게 빨간 날 이렇게 국경일 연휴가 있는 이런 날은 대부분 시민들이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소방관들은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쉬어야 할 때 잘 쉬지를 못하고 있네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러죠. 왜냐하면은 소방관들의 수명이 짧다라는 통계가 제가 봤어요. 일반 공무원보다도 국민 평균 수명보다도 소방관의 평균 수명이 상대적으로 많이 짧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연구 결과 그리고 이제 통계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동안 이제 평생을 이렇게 소방관으로 생활하면서 긴장했던 그런 어떤 삶에서 퇴직 후에는 좀 해방되는 부분, 그리고 또한 이제 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의 이제 유독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학 물질 노출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이제 수명이 짧아지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편한, 릴렉스한 이런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무 환경 역시 그러니까 유독가스나 유해 물질에 늘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다른 일반 공무원, 타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들보다도 수명이 짧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건강관리, 그래서 우리 오늘 나오신 교수님은 특별히 건강관리를 위해서 또 뭐를 하고 계실까 궁금해요. 지금 되게 건강해 보이거든요. 남들보다 뭐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또한 이제 규칙적인 생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소방관들은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와일드한 활동을 또 하기 때문에 이제 체력 관리, 그리고 또 웨이트라든가 어떤 액티브한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보강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대원들은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냥 걷기 운동으로 네. 규칙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네, 최고죠. 네. 끝으로 교수님께서 오늘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선 이제 산불의 상처가 크고 또 이렇게 환경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산불 예방에 이제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이런 것들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산불이 크게 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피해를 입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 이제 초기 진화 그리고 함께 수습하는데 동참하는 이런 마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불을 안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부주의한 부분들, 그래서 안전 인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이 알거나
또 감시 감독 누가 이제 지시하거나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양심, 자신이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얼만큼 이렇게 양심적으로 그래 부주의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성묘라든가 이제 어떤 국립공원에 이제 입상 금지 되어 있는 곳, 그리고 또한 화기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곳에 그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 그리고 안전인성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함께 저도 국민들의 안전인성 이렇게 교육 문화를 통해서 좀 정진시키기 위한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 우리 국민들께서도 안전인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산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이어간다면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숲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그 교수님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산불이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산도 사람도 재산도 많은 부분에 또 그 후 미래에까지 기후 변화까지 연결을 시키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먼저 예방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고, 그 후에 복구하는 거, 그다음에 그 산불로 인해서 겪게 되는 많은 피해자들과 또 아픔을 겪게 되는 많은 사람들, 또 아까 그 소방관과 또 산불 진화하는 작업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그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 지속적인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불은 한순간에 산과 마을을 집어삼키며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지요. 우선 자연 생태계는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라온 숲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동식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 쉽죠. 숲이 사라지면 토양 요실과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강과 하천의 수질도 악화됩니다. 이는 단순히 나무의 손실을 넘어 오랜 시간 회복이 필요한 생태적 균열을 의미하겠지요. 사람들에게도 산불의 상처는 깊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겠지요. 특히 농가와 임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생계 기반을 잃어버리고 어린이와 노인들에게는 불안과 트라우마가 남기 쉽습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의 소방관과 주민들의 의염 또한 사회 전체의 아픔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요. 또한 산불은 대기 오염을 일으켜 넓은 지역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기와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기후변화와 맞물려 더 빈번한 산불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산불은 숲과 사람 그리고 사회 전반에 장기적 상흔을 남기며 예방과 복구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숲은 단순한 경관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미래 세대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봄철 산불 심층 토크 제2화 산불이 남기는 상처와 영향은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성재 교수님 그리고 문인자 진행자님 청취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화로 산불 예방과 대비로 개인 지역 국가 차원의 예방 전략에 대해 오늘 모신 김성재 교수님을 다시 한번 또 모셔서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심심 프로젝트의 반딧불 노래 들으면서 다음 3회에서 뵙겠습니다.